오늘 제가 우리 식탁에서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는 식재료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달걀인데요. 완전식품의 대명사이자 저렴하고 영양가 높아 많은 분들이 아침마다 또 반찬으로 즐겨 드시는 음식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과연 이 달걀 무조건 많이 먹으면 좋은 걸까요? 언제 어떻게 먹어도 우리 몸에 이롭기만 한 보약일까요? 만약 우리가 무심코 함께 먹었던 어떤 음식 때문에 이 완전식품 달걀이 오히려 뇌세포를 파괴하고 몸속에 염증을 일으켜 치매를 앞당기는 도구로 변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잘못된 조리법 하나가 달걀의 좋은 성분을 모두 파괴하고 심지어 발암물질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면요. 오늘 영상은 정말 중요합니다. 달걀에 대한 모든 오해를 풀고 100% 보약으로 드시는 방법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로 화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과 엄지척 모양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채널을 운영하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자, 그럼 먼저 달걀이 왜 완전식품이라 불리는지 그 놀라운 효능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세계적인 의학기관들은 이 달걀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첫 번째 효능은 바로 우리의 뇌를 지켜준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걱정되는 게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달걀 노른자의 풍부한 콜린이라는 성분이 뇌 기능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 콜린은 우리 뇌에서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신경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을 만드는 핵심 재료거든요. 마치 좋은 목수가 튼튼한 집을 지으려면 양질의 목재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뇌가 선명한 기억을 유지하려면 콜린이라는 재료가 충분히 공급되어야 하는 거죠. 매일 꾸준히 달걀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인지 기능 저하를 막고 알츠하이머병, 즉 치매의 위험을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침침하고 흐릿해지는 우리 눈을 보호해준다는 점입니다. 혹시 황반변성이라는 질환 들어보셨나요? 노년기 실명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무서운 병인데요.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의 연구진들은 달걀 노른자에 들어있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성분에 주목했습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 눈의 망막과 황반을 구성하는 주요 물질인데 마치 눈에 쓰는 선글라스처럼 해로운 자외선이나 스마트폰의 청색광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이 성분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눈이 침침해지고 시력이 떨어지는 건데 달걀을 꾸준히 드시면 이 중요한 영양소를 직접 보충해줘서 황반변성이나 백내장 같은 노인성 안질환 예방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효능은 우리 몸의 기둥인 근육을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60대를 넘어서면서 가장 무서운 것 중 하나가 바로 근감소증입니다. 근육이 힘없이 빠져나가면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쉽게 넘어지며 한번 넘어지면 크게 다칠 위험이 높아지죠. 달걀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식품 중 단백질의 품질이 가장 우수한 식품으로 꼽힙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갖추고 있어서 섭취했을 때 근육으로 합성되는 효율이 아주 높아요. 세계적인 재활 및 노인의학 연구기관인 메이오 클리닉에서는 노년기 건강 유지를 위해 양질의 단백질 섭취를 무엇보다 강조하는데 바로 이 달걀이 가장 쉽고 경제적으로 근육을 지킬 수 있는 최고의 선택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는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 골다공증을 예방해줍니다. 많은 분들이 뼈 건강하면 칼슘만 떠올리시는데 사실 칼슘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몸에 흡수가 되지 않고 그대로 빠져나가 버리거든요. 그런데 달걀에는 이 비타민 D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칼슘이 우리 뼈에 착 달라붙도록 도와주는 접착제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특히 햇볕 쬐기 어려운 겨울철이나 실내 활동이 많은 우리 어르신들에게 달걀은 부족해지기 쉬운 비타민 D를 보충하는 아주 좋은 공급원인 셈이죠.
다섯 번째, 혈관 건강을 지키고 나쁜 콜레스테롤에 대한 오해를 풀어줍니다. 과거에는 달걀 노른자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심장병을 유발한다는 오해가 있었죠. 하지만 수많은 최신 연구들을 통해 음식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달걀의 풍부한 레시틴 성분은 혈관벽에 쌓인 나쁜 LDL 콜레스테롤을 녹여 몸 밖으로 배출시키고 우리 몸에 이로운 HDL 콜레스테롤 수치는 높여준다고 해요. 즉 혈관을 청소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하루 한두 개의 달걀은 혈관 건강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튼튼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현대의학의 정설입니다. 이 외에도 달걀에는 면역력을 높여주는 셀레늄, 활력을 주는 비타민 B군 등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정말 이름 그대로 완전 식품이 맞죠? 하지만 이렇게 좋은 달걀도 누구와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하니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주세요. 달걀과 함께 먹으면 최악인 궁합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악의 궁합은 바로 감입니다. 식사 후에 후식으로 달콤한 감을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만약 식사 때 달걀을 드셨다면 이는 정말 위험한 습관입니다. 감에는 탄닌이라는 떫은 맛을 내는 성분이 아주 풍부한데요. 이 탄닌이 달걀의 단백질과 만나면 서로 엉겨붙어서 소화가 잘 안 되는 덩어리, 즉 탄닌산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덩어리는 위장에 큰 부담을 주고 소화불량이나 복통을 일으킬 수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위결석의 원인이 되기도 하니 달걀을 드셨다면 최소한 23시간의 간격을 두고 감을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로 드시는 조합인데요. 바로 두유입니다. 든든하게 달걀 하나 삶아서 고소한 두유랑 같이 드시는 분들 계시죠? 하지만 이 조합은 영양학적으로는 그리 좋지 않습니다. 콩을 원료로 하는 두유에는 트립신 억제제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달걀 흰자에 있는 단백질의 소화와 흡수를 방해합니다. 물론 두유는 가열 처리 과정에서 이 성분이 상당 부분 파괴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일부 남아있어서 소화 기능이 약한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속을 더부룩하게 만들 수 있어요. 달걀의 풍부한 단백질을 온전히 흡수하고 싶으시다면 두유보다는 우유나 물과 함께 드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세 번째 최악의 궁합은 우리가 복용하는 약입니다. 특히 일부 소화제나 항생제, 철분제와 함께 달걀을 먹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달걀의 단백질 성분이 약의 특정 성분과 결합해서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제대로 효과를 내려면 혈액 속으로 잘 흡수되어야 하는데 달걀 단백질이 마치 자석처럼 약 성분을 붙잡아서 흡수를 방해하는 거죠. 마치 중요한 심부름을 가는 길에 누군가 자꾸 발목을 붙잡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 정기적으로 드시는 약이 있다면 달걀을 드실 때는 최소 1시간 이상 간격을 두시는 것이 좋고 가장 정확한 것은 약을 처방받으실 때 의사나 약사에게 음식과의 상호작용에 대해 꼭 문의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식후에 바로 마시는 진한 녹차나 커피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입가심으로 차 한잔 하시는 것이 습관인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달걀을 드신 직후에 진한 녹차나 커피를 마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녹차와 커피에도 감처럼 탄닌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이 탄닌이 달걀 노른자의 풍부한 철분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철분은 우리 몸에 산소를 공급하는 적혈구를 만드는 중요한 재료인데 나이가 들수록 철분이 부족해서 빈혈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껏 좋은 음식을 먹고도 후식으로 마신 차 한 잔 때문에 중요한 영양소를 놓치게 되는 셈이니 차는 식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난 후에 여유롭게 즐기시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바로 가공육입니다. 아침 식사로 달걀 프라이에 햄이나 소시지, 베이컨을 곁들여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보기에도 좋고 맛도 좋지만 건강에는 최악의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가공육에는 색을 예쁘게 하고 보존 기간을 늘리기 위해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식품 첨가물이 사용되는데요. 이 성분이 달걀의 풍부한 아민이라는 성분과 만나 위 속에서 니트로사민이라는 강력한 발암물질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뜨거운 불에 함께 조리할 때 이 반응이 더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하니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는 없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우리 몸에 독을 싸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렇게 위험한 조합들을 알아봤으니 이제는 반대로 달걀의 효능을 200% 끌어올려주는 최고의 궁합들을 알아봐야겠죠.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8가지 식품과 함께 드시면 달걀이 그야말로 최고의 보약이 됩니다. 첫 번째 최고의 짝꿍은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붉은색을 내는 리코펜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우리 몸의 세포가 늙는 것을 막아주고 전립선암이나 유방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리코펜은 기름에 녹는 지용성 성분이라서 그냥 먹으면 흡수율이 매우 낮습니다. 이때 달걀 노른자의 건강한 지방 성분이 리코펜이 우리 몸에 쏙쏙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토마토를 기름에 살짝 볶다가 달걀을 풀어 스크램블을 만들어 드시는 토마토 달걀 볶음은 맛도 좋지만 영양학적으로는 그야말로 환상의 궁합인 셈이죠. 두 번째는 브로콜리나 시금치 같은 짙은 녹색 채소입니다. 이런 채소들에는 뼈를 튼튼하게 하고 혈액 응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 K가 풍부합니다. 이 비타민 K 역시 기름에 잘 녹는 지용성 비타민이라서 달걀 노른자의 지방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몇 배나 높아집니다. 브로콜리를 잘게 썰어 넣은 달걀찜이나 시금치를 넣은 오믈렛은 뼈 건강과 혈관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아주 지혜로운 요리입니다. 세 번째 짝꿍은 알록달록한 피망과 파프리카입니다. 피망과 파프리카에는 비타민C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비타민C는 달걀 노른자에 있는 철분이 우리 몸에 더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식물성 식품에 든 철분은 흡수율이 낮은 편인데 비타민C가 함께 들어가면 흡수율을 크게 높일 수 있거든요. 색색의 피망을 채 썰어 넣고 달걀 지단을 부쳐 드시면 맛도 모양도 좋을 뿐만 아니라 빈혈 예방에도 아주 좋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 음식에 빠지지 않는 양파입니다. 양파의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은 혈액순환을 돕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효과가 있죠. 그런데 이 알리신이 달걀의 풍부한 비타민 B1의 흡수를 도와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달걀 요리를 할 때 양파를 다져 넣으면 피로 해소와 활력 증진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최고의 궁합은 고소한 치즈입니다. 치즈에는 뼈 건강에 필수적인 칼슘이 아주 풍부하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달걀에는 칼슘 흡수를 돕는 비타민 D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둘을 함께 먹으면 뼈 건강에 있어서는 1 더하기 1이 3이 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이 걱정되시는 우리 어르신들께 이보다 더 좋은 조합은 없겠죠. 달걀말이를 할 때 슬라이스 치즈 한 장을 넣어보세요. 맛도 영양도 배가 됩니다. 여섯 번째는 숲속의 버터라 불리는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에는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가득 들어있어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죠. 달걀과 아보카도를 함께 먹으면 달걀에 있는 지용성 비타민들의 흡수율을 극대화할 수 있고 포만감도 오래가서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는 표고버섯입니다. 표고버섯은 비타민 D가 풍부하기로 유명한데 특히 말린 표고버섯은 그 함량이 몇 배나 높아집니다. 달걀과 표고버섯을 함께 요리하면 비타민 D를 2배로 섭취하는 셈이라 뼈 건강에 더욱 강력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잘게 썬 표고버섯을 넣고 끓인 달걀국은 속도 편하고 영양도 만점인 훌륭한 한 끼 식사가 됩니다. 마지막 8번째 짝꿍은 새우입니다. 새우에는 뇌 기능을 활성화하는 아세틸콜린 성분이 풍부해서 달걀의 콜린 성분과 함께 섭취하면 뇌 건강에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기억력 감퇴가 걱정되시는 분들이라면 새우를 다져 넣은 달걀찜이나 새우 달걀 볶음밥을 별미로 즐겨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달걀의 영양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가장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생활 속 꿀팁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올바른 조리 순서입니다. 달걀을 조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낮은 온도에서 부드럽게 익히는 것입니다. 너무 높은 온도에서 오래 가열하면 단백질이 딱딱하게 변성되어 소화가 어려워지고 노른자의 좋은 콜레스테롤이 산화되어 오히려 혈관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달걀 프라이를 할 때도 기름을 두른 팬이 너무 뜨거워지기 전에 달걀을 깨뜨려 넣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물을 약간 넣고 뚜껑을 덮어 수증기로 찌듯이 익히는 수란이나 약불에서 천천히 저어가며 익히는 스크램블 에그입니다. 두 번째는 신선한 달걀을 고르는 법입니다. 마트에 가면 달걀 종류가 너무 많아서 어떤 걸 골라야 할지 헷갈리시죠? 가장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껍데기를 보는 겁니다. 신선한 달걀은 껍데기가 거칠고 광택이 없습니다. 껍데기에 난각 코드라고 해서 숫자들이 찍혀 있는데 맨 마지막 숫자가 1 또는 2인 것이 닭을 자유롭게 풀어놓고 키운 닭이 낳은 달걀이라 조금 더 건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집에 있는 달걀이 신선한지 궁금할 때는 소금물에 넣어보세요. 신선한 달걀은 가라앉고 오래된 달걀은 둥둥 뜹니다. 달걀이 오래될수록 껍데기 안에 공기주머니가 커지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올바른 보관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냉장고 문 쪽 선반에 달걀을 보관하시는데 이것은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냉장고 문은 여닫을 때마다 온도 변화가 심해서 달걀이 쉽게 상할 수 있거든요. 달걀은 구매한 상자 그대로 냉장고 안쪽 온도가 일정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달걀의 뾰족한 부분이 아래로, 둥근 부분이 위로 가게 보관해야 합니다. 둥근 부분에 숨을 쉬는 공간인 기실이 있어서 이 부분이 위로 와야 노른자가 상하지 않고 신선도가 더 오래 유지됩니다.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달걀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달걀은 분명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선물이자 보약 같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오늘 배운 것처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가치는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이나 두유, 가공육과는 멀리하고 토마토나 브로콜리, 양파 같은 좋은 친구들과 함께 드시는 것, 그리고 낮은 온도에서 부드럽게 조리하는 것. 이 몇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달걀은 여러분의 백세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겁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무엇을 어떻게 먹는지 이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 완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지혜와 노후와 함께한 이 시간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의 식탁을 조금 더 지혜롭고 건강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지혜와 노후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유익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